두 분이 있을 때만은 사실 뭐 집안일 뭐 내가 좀 해주면서 같이 하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또 아이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가거든요. 다른 세계로 가죠. 살림과 육아. 근데 육아도 하나가 아니고 둘이 아니고 셋이 가면 이야기는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분은 도대체 손발이 한 6개씩 있어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네. 이동엽 씨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아이고, 신희 씨요. 저희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야, 이거 제가 생각한 내용보다도 얘기한 내용보다도 너무 거창하게 얘기를 해놔가지고 왜, 아유, 얘기가 딸아이가 좀 왜? 거창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애가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거 왜? 그럼 바야흐로 한 3, 4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첫 애를 낳았을 때입니다. 네, 첫 애를 낳고 나서 뭐 애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고 아내도 처음 애를 낳고 저도 처음으로 애를 낳다 보니까 육아를 어떻게 하는지 뭐 총각에서 갑자기 아빠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려왔던 생각은 아빠가 아이한테 이렇게 젖병을 물리고 있는 모습 너무 멋있다. 나도 꼭 결혼하면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아내가 첫 애를 낳으니까 모유수유를 하겠대요. 모유수유를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고 싶지만 못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처가댁에서 애를 거의 다 봐주셨어요. 장모님이 오셔가 많이 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이제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해서 큰맘 먹고 가족여행 한번 떠나겠습니다. 우리 처가댁하고 우리 천안까지 해서 세부로 갑시다. 고마워서. 네,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세부로 갔어요. 그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샌다고 그냥 육아를 안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밖에 나갔는데 또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 또 그 멋진 아빠 하고 근데 멋진 아빠 헐리우드 스타 보세요. 애 하나 이렇게 업고 막 다니잖아요. 이렇게. 헐리우드 스타까지 갔어. 동남아 정도 갔을 땐 또 제가 헐리우드 스타 느낌이니까 한국도 한류 아닙니까? 또 연예인이니까 이렇게 안고 이렇게 가다가 그 툭툭인가요? 툭툭, 예. 툭툭이 있죠. 그 들어가면서 애 머리를 박으면서 들어갔고 들어가면서 애 머리를 박으면서 들어갔고 그런데 처음에는 팍팍한데 애가 안 우는 거예요. 천만 다행이다 하는 순간부터 울기 놀랬지, 시작하는데 놀랬어. 애 머리를 만져봤더니 쑥 들어간 거예요. 8개월밖에 안 된 애가 머리가 쑥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만졌더니 쑥 들어갔는데 뼈가 어떻게 되는지 애도 잘 모르는 데다가 그러니까 막 가족들이 오더니 아내가 와서 오빠 지금 뭐 한 거야? 뭐 했어? 그런데 이걸 다시 밖에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할 수도 없고 이걸 그게 설명이 안 되잖아 지금. 혹시 재현을 하면 안 재현을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냐 했더니 또 장인어른 와서 그러니까 내가 앉는다 했더니 하지도 않는 왜 해가지고 막 하죠. 장모님 와서 막 뭐라 하죠. 심지어는 그 톡톡이 모르 외국분인가 그분도 저한테서 막 뭐라 하더라고요. 기분이 상당히 나쁜 저 사람이 애 잘못. 막 자기들끼리 막 하면서 막 하는데 이거 내 돈 주고 와가지고 나는 내가 좋은 일 했다가 이건 누구도 나한테 고맙다 해도 될 여행 가는 거 아니야. 그래요? 진짜 그때 얘기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때 형님하고 저하고 알 텐데.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진짜 만약에 우리 딸이 다시 진짜 정상으로 그냥 머리만 안 다치면 제가 평생 육아 내가 다 하겠다. 그리고 좋은 아빠가 되기로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막 1시간 내내 하는데 오는 거예요. 애 머리가 다시 올라온다고. 괜찮아진 것 같다고. 그래서 봤더니 애가 괜찮아요. 아까까지 하고 멀쩡하게 머리가 마치 이 기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깨달음이 있고 나서부터 우리 애가 다치거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언제나 먼저 나서고 그리고 아이하고 지금 같이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아까도 셋인데.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애들을 너무너무 잘 보고 있는 아빠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도를 했잖아요. 네, 그게 기도를 서원 했었죠. 기도라는 건데 네. 정말 내가 육아를 다 맡아서 하겠다. 새로운 아빠로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 뭐든 음식이나 이런 것도 다 유통기한이 있듯이 이 기도도 유통기한이 딱 있더라고. 1년 넘으면 유통기한 된 거. 1년까지 못 가더라고요. 3개월 정도 가니까 짧다. 힘들더라고 이게 생각보다. 근데 사실 요즘에나 독박 육아라는 말이 있지. 그리고 육퇴, 육출, 육아 퇴근, 육아 출근 이런 말이 있지. 사실 요 마담님들은 독박 육아란 말이었고 그냥 육아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거의 다 뭐 내가 키우지 뭐 누가 어떻게 키워. 그리고 조금 남편이 이제 일하면은 남편 내일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려면 힘들 테니까 내가 밤에 그 사실 뭐 수유하면은 하루 뭐 3번씩 3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그 우는 소리가 싫으니까 맨 처음에는 애운다 이거 신호해 주다가 나중에는 딴 방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딸이 또 천식이 심했어.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자면서도 이 숨소리를 듣고 얘가 천식이 온다 안 온다를 가늠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심해지면은 이제 바로 병원으로 업고 뛰고를 막 수도 없이 했어요, 진짜. 근데 그거를 둘이 같이 하니까 두 사람이 다 그 다음날 막 얼굴이 말이 아니고 둘 다 짜증이 너무 왕창 나서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진짜 남편이 따로 자기 시작했어요. 근데 애를 다 키우는 동안에는 거의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 남편을 내가 잘못 길들인 것 같아. 너무 아무것도 모르게 만들었어. 너무 모든 거를 편하게 내가 했어. 하니까 뭐 지금 집에 뭐가 있네, 어디 있는지 이런 것부터 전부 내가 다 해서 남편님을 왕님을 만드는 거가 이제 내 잘못이에요. 수준이군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스스로 애셋을 내가 그렇게 독박을 쓰고 육아를 하다 보니까 남편이 눈치는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자기 일을 혼자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야죠. 막 대리미도 혼자 하고 빨래도 자기 거는 자기 지금까지도 혼자 빨아요. 근데 꼭 우리 거랑 같이 안 빨고 자기 빨래만 딱 이렇게 빨아가지고 자기 거만 싹싹 대리미질 해가지고 싹 입고 그렇게 지금까지. 그래서 나를 귀찮게는 안 해요. 자기 일로는. 그러니까 그것만도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빨래 저도 제 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빨래 세탁기가 이렇게 있는데 조그만 세탁기가 있어. 어렸을 때 쓰던 거 애기가. 근데 왜요? 그래서 와이프가 어느 날 같이 빨지 말래. 그래서 난 땀 흘리니까 따로 빠를게 했는데 어느 날 옷을 입는데 여기 개털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세탁기는 개 빨래랑 내 빨래. 걔네 스타키네. 아니 그게 아니고 남편이 조금 도와주고 사실은 정말 언어 자체가 잘못된 게 육아를 돕는다가 아니에요. 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가사도 돕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해야 돼. 며칠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부부 한 쌍이 아이를 한 명도 안 낳는 유일한 나라예요. 0점 몇 명을 낳아요. 진짜 근데 왜 안 낳겠어요? 뭐 여자들이 다 무슨 불임이 아닌데 안 낳는 이유는 결혼해서 오케이 남편 먹을까 좋은데 육아까지 독박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들고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더 무서운 조사는 남편이 정말 집안일을 안 도와줘서 나 너무 억울해. 안 도와줘서 그냥 안 해줘서 육아도 나만 해야 돼. 그리고 심지어 아이가 아프거나 크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나 뭐하러 살아 해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훨씬 많이 드는 거예요. 대학교 의대에서 한 자료 나왔어요. 자꾸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그렇게 아니요. 따지면 우리는 어떻게 자랐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키웠어요? 시대가 달라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시대가 달라요. 저희 아내도요. 기재가 또 나갔다 오고 막 움직인다고. 그럼 나도 인간인데 여보 누워서 여보 내가 좀 도와줘. 그러면 우리 아내 같은 경우 아니야 자기 자 괜찮아. 혼자 다 키웠어요. 그렇다고 우울증 온 것도 아니고 난 전혀 안 도와줘도 우리 아내는 행복하고 우리 가정은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아니 뭐가 행복해요? 왜 뿌익하면 미국 보내고 싶다, 중국 보내고 싶다 하면 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건 미국 뭔데? 보내고 싶다, 중국 보내고 싶다는 우리 딸을 글로벌로 만들고 싶어서 뭔 내가 잘 글로벌이야. 못 배웠으니까 그러는 거고 그리고 지금 빨래 본인은 도와준다고 세탁기 자기가 한다지만 아내 입장에서 짜증나는 거예요. 왜 그걸 자꾸 해가지고 걔랑 같이 같은 우리 남편을 개로 만드냐 이게 짜증 나처럼 벗어놓은 거 그냥 목욕탕에다 딱 놓으면 우리 아내가 들고 가서 세탁기에 놔요. 왜 그랬어? 그러니까 왜 같은 인생을 사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홍림 씨가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불과 얼마 좀 지나고 나면 네. 홍림 씨가 굉장히 불쌍한 독거노인으로 늙을 확률이 95%예요. 왜? 아이하고 보낸 유년 기억이 없어. 이경 좀 안 해도 돼. 아니 정말 내가 가끔씩 아버지 아버지 그런다니까. 비굴하게 아버지가 깜짝 놀래.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최경 마담. 이 산후 우울증은 뭐냐면 그 내가 생각하고 내 현실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 좌절감과 우울감은 완전 미친 거예요. 그랬을 때 뭘 도와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너도 대단해. 너도 뭘 옛날에는 했었잖아. 이렇게 맞아. 이게 더 큰 얘기. 이게 주가 돼야 되는 거지. 빨래를 뭐 도와주고 물은 내가 너가 사랑하니까 난 당연히 떠줘야 그게 너가 할 일이잖아. 내가 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되는 게 아닐까요? 아니 남편이 조금만 도와주면 아니요, 산후우울증은 남편이 도와준다고 낫는 병이 아니에요. 정신과. 아니 남편이 미리 도와줬으면 안 걸리는 게 산후.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도 않은 것 산후우울증 같아요. 생기는 거. 왜 남편 탓이야 그게? 그러니까 제 아내도
처음으로 애를 낳고 나왔을 때 산후우울증이 걸렸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바쁠 때였어요. 제가 그나마 뭐 출렁출렁도 하고 뭐 최우상도 받고 SNS 방송도 좀 많아가지고 하니까 와이프가 애를 낳고 혼자 애를 보는 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아내가 맨날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못 살겠다. 나는 애랑 24시간 말도 안 통하는 애랑만 살고 오빠는 밖에 나가서 그래도 말 통하는 사람하고 얘기라도 하지. 나는 그냥 애 말도 안 되는 애하고 살고 어떻게 하냐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수소문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산후우울증 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힐링을 한번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세부의 기억이 있는데 세부 기억이 또 마닐라로 또 놀러 간 거예요. 말라 가서 이제 아내하고 그때는 장모님이 또 애를 다 봐주겠다 해서 아유, 좋네요. 네, 둘이 가서 진짜 신혼처럼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온천에 딱 누워있는데 오빠 내가 호르몬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짜증이 왜 났는지 모르겠다. 근데 산후우울증이 그래도 오빠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주니까 싹 사라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빠 일도 나 때문에 힘들었을 건데 다시 돌아가서 한국 가서 정말 열심히 일해.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돌아왔거든요. 또 유통기한이 있지. 아니요. 둘째가 가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갔다 왔더니 둘째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산후우울증은 없어졌는데 다시 임신 우울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혹 뒤로 갔다 혹을 붙여가 왔더라고요. 이게 뭐지? 임신 또 됐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있잖아요. 와이프가 그 이제 우울증이 오거나 그럴 때는 이제 또 중독 증세가 좀 빠져요. 그러면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살 게 또 많고 근데 사면 자기 거 살 때는 얘기를 안 하는데 꼭 뭐 자기 애들 용품 살 때는 또 뽀듯이 보여주면서 애들 용품 사야 되겠네? 뭐 이렇게 하면서 사요. 근데 이제는 우울증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도 뭐 살 때 딱 걸리면 산후우울증이 아직도 심해. 이렇게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오고 있어. 이게 안 사라져, 오빠, 안 사라져. 평생 붙이구나. 평생 이게 있어. 저는요, 저는 뭐 사실은 왜 우울증이 조금 왔다 갔냐면 40에 애를 낳았어요. 근데 남편이 그 옆에서 계속 노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오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아니, 다른 사람이 노산이라고 그래도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야 되는데 병원에 같이 가면 이 사람 노산이에요. 나이 40이에요. 아니, 왜 의사 선생님 나한테 승탄을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의사하고 둘이 알이 맞아가지고 그 노산이 어떻고 내가 참다 배는 불룩하고 한 번만 더 노산이라고 그래 이 병은 안 와요. 아니 둘이서 노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애를 낳았는데 근데 병원에서는 자연분만 할래요? 저기 뭐지 그 제왕절개 할래요? 그런데 제왕절개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나이가 많다. 노산이라고. 그 얘기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자연분만 하면은 돈도 별로 안 드는데 그거 뭐 제왕절개하면 돈도 많이 들어. 그리고 낳고 나서 고생을 한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모기로 자연분만 하겠어요. 그러다 16시간 죽었다 깨어났지.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아파. 애가 손발 10개라는 소리에 하나도 안 아파. 이게 엄마더라고. 그리고 애를 낳아가지고서 이제 몸을 좀 줄일만 하니까 순풍산부인과가 들어오더라고. 그 우리 아이가 복덩어리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순풍산부인과를 하면서 애가 100일 지나면서 그때 10년 동안 제 인생에서 제일 바빴던 시기예요. 근데 애가 가까이 오지 않는 거는 제가 거기서 쌍절봉을 돌렸잖아요. 근데 그 집에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아니 나 3개월짜리 애가 그거 두려움을 느끼고 옆에 앉아있는 엄마 옆에를 이걸 돌리고 있으니까. 내가 쌍절봉 집에서 이걸 하고 딱 근데 이게 소리가 쪽딱쪽딱쪽딱쪽딱쪽딱 이 장단이 맞춰서 이게 돌아가는데 이 희역이라는 걸 말할 수가 없어요. 희역이요? 막 쪽딱쪽딱쪽딱쪽딱 근데 이거를 막 엄청 도치해서 하는데 우리 애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다음부터 안 와. 아니 그러니까 뭐만 하면 남편이 안 시켜. 밥을 안 먹어. 애가 안 와. 애도 가까이 안 와. 굉장히 편하지. 일을 하려고 했는데 편하지. 육아를 하려고 했는데 애가 원하잖아 또. 그런데 밥을 안 먹어. 남편이 안 먹어. 새로운 방법이다. 우리 애가 좀 크더니 뭐라냐면은 새엄마래. 친엄마 아니래 나보고. 세상에. 그게 굉장히 서운하더라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친엄마가 아니라 자기 증명하고 싶대. 나 그래서 내가 운적 있다니까. 그러면은 아빠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엄마 지금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래요.
완전히 애 편을 들어줘가지고 그래가지고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빠 리액션이 너 너무 못했다. 애 채워서 나와. 그래갖고서 내가 막 애 아빠하고 싸운 적도 있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최고시다. 그래서 진짜 재밌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살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살려고 엄마한테 안 간 거야. 남편분도 살려고 안 먹고. 아니, 근데 이게 운동 기구가 다양하고 운동 종목이 다양하면 에피소드가 많을 수가 있는데 쌍절곤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에피소드를 만들어요. 우리 사람들과 같이 했잖아요. 우리도 이거 돌리면 무서워 죽겠는데 2살짜리가 얼마나 무서웠어 그게. 아니 이동엽 씨가 아까 사고 친 것처럼 육아 좀 도와준답시고 뭐 사고 친 적이 있어요. 애. 저는 저기 네. 제가 손톱 발톱을 되게 잘 잘라요, 요를. 그래서 애기 해준다고 했는데 애기 살. 이상하게 자르긴 자르는데 손톱이 그대로인 거야. 뭔가 밑에 살을 자르고 있어. 진짜? 근데 애기가 울지도 않고 내가 내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웃고 있는데 피가 막 나는데 와, 내가 그 손을 잡고 병원을 뛰어가는데 아우 내가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건드려. 먹지 마라. 진짜 안 해. 개빨래 같이 빨자. 애 살 빼자. 너 제대로 하는 게 없다요. 근데 고생은 의무대로 하고. 제가 그래서 일하고 나서 늘 좀 늦게 와요. 요즘에 새로 개그 프로가 생겨가지고 그 개그 프로 하고 아이템 회의하고 하면 새벽에 들어와요. 그럼 아내랑 애들이 다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마음이 좀 짠하면서 내가 애한테 뭘 해준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셋째가 이제 8개월 됐거든요. 8개월. 네, 그래서 이유식을 한참 먹일 때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아무리 힘들더라도 새벽에 들어왔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유식을 한번 해줘야 되겠다고 그날 마음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 다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식을 하는데 또 몰라가지고 책을 펴고 인터넷 보고 이렇게 해서 이유식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애를 깨워가지고 먹인데 잘 안 먹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 2시간 얼레고 달래고 애가 겨우 이렇게 먹이고 있는데 아내 딱 나오더니 오빠 뭐 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짜증 막내 왜 그랬더니 1시간 전에 내가 먹였어. 아니 그 2시간을 고생해서 먹이고 막 했는데 이게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아내는 벌써 애를 먹이고 다시 재우는 애를 깨워가지고 제가 먹였더니 이게 패턴이 달라지면서 점심까지 못 먹게 됐다면서 짜증을 내는데 너는 애 낳지 마라. 살쪄 그러면. 저도 좋은 아빠 하고 싶습니다. 육아가 분명히 도와줬잖아요. 고맙지 않은 육아거든, 저기. 맞아요. 안 해주는 게 나아. 하는 방법도 모르고 자기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찾아서 보고 그럼 있거든요. 굉장히 칭찬받고 싶은데 칭찬해줄 수 없는 경우. 우리 남편도 제가 밴쿠버에 있을 적에 이제 드라마가 들어오면 여기 제가 나와야 되면 애 셋을 거기다 두고 나오면은 다 밥해서 학교 보내야 되고 도시락 싸보내야 되고 하는데 내가 당신 할 수 있겠어? 내가 이 드라마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의논하니까 할 수 있대요. 갔다 오면 내가 육아를 잘하겠대요. 그래가지고 뭐 가야 되니까 근데 일단 갔다 왔는데 6개월 갔다 왔잖아요. 드라마 시작하면 6개월이니까 갔다 왔는데 딱 보니 우리 애가 아토피가 시작이 됐는데 막 세상에 그렇게 무서운 아토피를 내가 이 세상에서 보질 못해서 모든 세포에서 물이 나와요. 귀에서 입에서 머릿속에서 그래서 내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지 그러는 남편한테 뭐 먹였어 얘를 내가 난자들이 할 수 있는 메뉴가 몇 가지가 있겠어요. 사실 밥은 해주지만은 제때 잘해줬대요. 거의 다 인스턴트. 네. 라면 햄 뭐 이런 거. 햄으로 비슷해서 소세지로 비슷해서 이렇게 애를 먹여버린 거야. 애가 그냥 이거 확 다 뒤집어져 버린 거야. 진짜 이건 고맙다고 할 수 없는 육아더라고요. 이거는 아닌데 싶은데 그래도 애써서 했는데 뭐라 그럴 수 없잖아. 그때부터 나는 이거를 고치느라고 정말 얘랑 막 병으로 묶어서 같이 자면서 막 인터넷 뒤져가지고 먹어서는 될 거 안 될 거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거 고치는데요. 얘가 진짜 청소년기를 다 그 아토피를 보냈어요. 20살이 넘더라고. 지금은 좋아졌어요. 근데 그거 제가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랑 그것 때문에 의견도 되게 많이 달라서 싸움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 육아와 관계에서 전쟁하다시피 하면서 애를 키웠어요. 그래서 육아는 해준다고 고마운 게 아니야. 좋은 방법을 같이 해야지 그거를 터득할 때까지 40년 걸렸어요. 그래서 육아 때문에 엄청 싸워요. 이렇게 들어보면 남자는 일을 안 해야 돼, 집안. 진짜요. 집안일을 한다고 해서 칭찬받지도 못하고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남자는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내한테 갖다 주는 게 최고 좋아요. 근데 남자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정말 말하기 전까지는 아이가 이쁜 줄 모르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어요. 예, 40 후반인데 그럼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자는 아이 깨워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하고 안으면 애가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니까는 안기만 하면 울어대니까 남편이 아우 저리 가라 그래. 아 안 봐.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술이 취해가지고 걔가 8개월인가 9개월밖에 안 됐는데 팥빙수하고 아이스크림을 잔뜩 사들고 와서 아들 술 취한 목소리로 아들 당연히 못 알아듣죠. 거기다 입에다가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먹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은 그게 너무 맛있잖아요. 세상 너무 단맛을 처음 느낀 거야. 그리고 차가운 맛도 처음 느낀 거야. 실은 간이 된 걸 먹으면 안 되고 차가운 걸 먹으면 안 되고 단 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 남편이랑 그런 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이랑 사이는 점점 안 좋아지고 남편은 또 술만 먹으면 그때 예쁘게 웃었던 그 아이의 얼굴이 또 생각나니까 늘 사들고 오고 또 그게 근데 술을 매번 마시다 보니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싸우다가 손때 신경 꺼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남편이 내가 1박 2일 아들이랑 좀 놀게 하지 말라고 했지. 그랬더니 보고서를 작성해 갖고 오는 거예요. 보고서요? 네, 한 페이퍼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한테 딱 제출을 하는 거예요. 대박. 네, 문자 요것만 하겠다, 메시지로. 요것만 네, 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보냈죠. 그랬더니 정말 그 시간 딱딱 맞춰가지고 사진이 딱딱 전송되는 거예요. 대박이다. 네, 그래서 정말 이 남자는 너무 철두철미하는구나. 아이랑 노는 것조차도 이렇게 작성까지. 네. 아니 저는 이제 아기가 막 울어가지고요. 이제 애를 이렇게 막 달랬는데 아무리 달래도 안 되는 거야. 애가 계속 우는 거야. 겁에 질렸지. 아니 그래가지고서 장절거는 멀리 뒀는데도 없었지. 근데 그래서 나는 이제 이상하다. 얘가 왜 이렇게 울지? 어디 아픈가? 이상하다 하고선 할 수 없이 이제 얘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더니 쫓아오더니 그냥 바로 안고 나가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뭐야? 왜 그래? 했더니 당신 애가 지금 팔이 빠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안고 이러고 있어? 애들은 팔 빠지잖아요. 빠졌대. 그거를 모르는 내가 근데 저 애가 이렇게 열이 막 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이 막 일어나가지고선 저기 애기들 막 열나면은 항문에다 뭐 넣는 네, 거예요. 자약. 알죠? 해열제 자약. 빨리 갖고 오라고 이랬대. 아이, 갑자기 찾으려니까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미치겠다. 거야. 정말 나는 남편 막 보는 거 찾아가지고선 갖다 줬어. 갖다 주더니 이렇게 하려고 보더니 뭘 갖다 그래서 주시는 자기가 거예요? 가서 갖고 오는 거예요. 비타민 갖고 왔지, 비타민. 박기 씨도 여기 비타민 C라고 써 있을 건데. 안 보여, 안 보여. 급하면 안 보이는데. 정신없어. 똑같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 더 시원해진 속풀이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꼭이요.